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떤 정치가 올 것인가를 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대단히 우울합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서늘한 세찬 가을비가 창밖을 휘몰고 있습니다. 조만간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뭐라고 할까, 명색 자유민주주의를 내건 민주국가에서 당치도 않는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전 국민이 조마조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치와 이 역사의 환멸을 느끼고 이래가고 뭐 되겠는가 하는 어떤 탄식이 전국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이재명입니다. 독일의 다카우라는 지역에를 가면 유태인의 학살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지 산타야가 썼다고 하던가, 철학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과거를 잊는 자는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고 보면 독립운동 과정에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 안 했으면 좋았던 여러 가지 실수 때문에 우리 역사가 많이 굴곡지고 왜곡당하고 부정당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참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색 국회가 쓰고 대통령이 있고 사법부가 있고 이런 명목상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이슈 가지고 나라가 들썩거리는 경우는 거의 유례가 아마 후무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시내 각 뉴스에는 뭐 내일 올라갈 무슨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불신임함의 표가 어떻게 갈릴 거다 말 거다 하는 게 설왕설래가 잔뜩 많습니다. 표 검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만 그 일반론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두세 차례 사나이답게 떳떳하게 재판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깨끗하게 사과해라 하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폭포수 같은 비판을 당했습니다. 야, 당신 할 말을 하는 것이야? 그 사람이 무슨 그 사과하고 양보하고 자기 양심 선언을 할 사람이냐? 그 사람은 죽어도 그럴 사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참 기가 막혀.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이라도 마지막이라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우리 한국 역사에 자기의 양심의 올바름, 양심의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찬스야. 마지막 찬스인데도 방금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이재명 씨가 국회에 자기 체포동의안을 막아달라 하는 요지의 발언으로 만약에 그것이 가결된다면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거 막아달라는 얘기죠. 참 기가 막혀요. 자, 우리는 압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재명의 단식이 정상적인 단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 정치인을 포함해서 20일 동안 단식을 해가지고 저렇게 쌩쌩하게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재명식의 단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링거 많고 식염수 먹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 외에 분명히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3단계 전략이 있죠.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지금 흔히 보아서는 지난번에 이원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 기권 포함 무효표 20표에 민주당의 20표가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체포동의안 부결됐을 때 10표가 부족했습니다. 9표가 10표가 부족했는데 그 중에 한 10표만 합류하면 가결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친명파는 차라리 아예 국회가 가결되지 못하도록 해버린다. 왜? 자기들이 전부 들어와서 200몇 명 딱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 딱 전부 빠져버리면 아무리 해도 과반수를 달성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런 방법도 있고 무슨 30명만 들어와서 국회를 개의하고 빠져버려서 또 그런 방법도 있고. 이 3단계 전략이라는 게 전부 이재명이를 이번에 살리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무슨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이런 사건에 관련돼서 자기 목숨을 끊었거나 아니면 불분명한 이유 때문에 자살을 당했거나 자살했거나 하는 많은 사람들,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이재명의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입이라는 것은 누가 사람을 와서 시켜서 죽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릴 만큼은 여러 가지 사건, 비밀 이런 것이 이재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알고 있는 것은 평화부지사라는 이름으로 이재명의 대북 작전을 담당한 이화영 전 의원이 적어도 쌍방울 김성태의 북한의 무슨 스마트팜인가 뭔가 하는 관계로 500만 불, 그리고 이재명의 북한 방문에 대한 어떤 입국료라고 할까요? 아니 그런 것을 300만 불을 보낸 것에 대해서 적어도 몇 차례, 오늘 아침에 나왔죠. 몇 차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이재명의 목표가 뭐냐? 일단 국회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아까 이재명이가 말한 거꾸로 이 정부가 무슨 공작 정치에 날개를 달 것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면 이재명이는 날고기는 강력한 야당 대표로서 총선권의 칼을 휘두를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패거리들은 이재명의 그 총선권 칼에 꼼짝없이 당하고 이것이 내년 4월 10일까지 갈 것이고 누가 합니까? 세상에 또 바꿔져서 강력한 야당을 구성해서 이 나라를 정치적 흑암의 상태로 끌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스스로가 원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영광, 정치적 승리, 그것을 과연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요?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씨가 제 부탁대로 주문대로 얘기하자면 이 순간이라도 오늘 오라 딱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래 내가 국회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선언한 바가 있다.
여러분이 청컨대 나 동의안을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주라. 그러면 내가 떳떳이 가서 영장 담당 판사하고 깨끗이 법리를 다투어서 변호사예요. 내가 왜 구속을 안 당해도 이 재판에 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가지고 내가 영장을 거부당하도록 하겠다. 체포영장을.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구속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 사법부를 상대로 내가 떳떳하게 법적인 논쟁을 해서 나의 정직과 순수함을 입증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나에게 전부 박수를 치리라고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늦은 것은 제가 그 사단법인 4월에 회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임원회의가 겹쳐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근데 그 4월에 임원회의 석상에서도 커피 마시면서 화제가 전부 이재명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 한덕수가 무슨 죄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일 그걸 동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들어가서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하는 한덕수의 불신임 가부 그리고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부 한꺼번에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와서 따로따로 넣을 수 있지. 가치는 나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불신임의 가결을 한 사람이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에 가결을 하기 어렵죠. 반대가 되죠. 부결을 하는 사람이 한덕수에게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크로스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불신임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천하의 웃음거리야. 한덕수 총리가 뭘 잘못했어요? 국회 답변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열심히 답변했고 국회의원들이 꼬라지 내갖고 별짓을 다 해도 다 그 알아서 받쳐주고 아주 점잖은 사람이야. 정권의 안정의 어떤 상징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만만한 게 무슨 홍어못이라고 말이야. 이 사람을 걸어갖고 때려잡는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이 행위야말로 앞으로 의정사상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비판과 비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럴까? 이거 무슨 이재명이한테 그따위 소리 하느냐. 소용없다. 소용없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재명에게는 어떤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응? 그리고 왜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판사나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가야지. 그래, 따져보자. 뭐가 잘못했냐. 그런데 요새 보니까 이재명이 이게 보통 사람은 넘어. 확실히. 그렇게 많은 사건을 성남시장 도지사에게 만들면서도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꽉 잡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오늘 아침에 또 나무기가 또 400 몇십억 그것은 이재명이 거다 하는 발언이 또 오늘 신문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아서 이재명 대표 당신이 그걸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나이답게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결이 돼가지고 이재명을 불기소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만든다면 한국 정치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소위 이재명의 홍위병이 있죠. 개딸들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날고 기는데 거기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보아하니까 어렸을 때 상당히 불우한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도
각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오늘 그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온 곳에는 사실은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또 돈봉투 사건으로 문제가 되는 송영길이한테 가서 야 서울시장 나와라 하고 그걸 거의 뺐다시피 지었고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국회의원 돼가고 와서 저 초선으로 또 당대표 차지하고 70몇 퍼센트 따져가지고 이건 뭐 하여간 모든 이 나라의 정치 대선 끝나고 지금까지 벌어진 한 1년 반 동안의 한국의 정치는 이재명이가 오락가락하게 다 만든 거야. 그중에 국력의 소모가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리고 그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한때 저도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난번 이재명 체포동향이 나올 때 아슬아슬했어요. 근데 아슬아슬을 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저는 전혀 어림없이 부결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와 아슬아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민주당 내에 반 이재명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 이재명 세력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재명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끌어가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체제가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나라 정치의 양축의 하나를 담당하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을 또 지도자로 해가지고 전 후보 이 입장으로 옛날에 뭐 김대중 할 때 김대중 후보 하는 게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끌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많은 양심적인 반응이 많이 있어요. 이름 다 들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등등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압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개딸들한테도 나는 그 본회의에 부결을 하는데 뭐 하겠소 하고 반대표를 던진다고 약속한 사람도 개 중에는 있을 겁니다. 있으라고 봅니다. 왜? 개딸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위협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정식 표결 때는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이 나라의 정치에 자기들의 정당의 이익을 떠나서 국가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이 사건을 정리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나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 그런 어떤 위기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어떤 양심의 결단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눈여겨보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1948년에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얼마입니까? 75년째 됐습니까? 그렇죠? 의정사상 아마 최악의 위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뭐 국회 불합치 사건도 있었고 국회 기능이 정지되는 구태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군부에 의해서 그 의회 정치가 전행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시절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명목상의 의회 정치라는 바닥을 딱 갖다 놓고 이 바닥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해괴한 정치적 장태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이재명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이재명에게 얘기합니다. 떳떳하게 영장 발부 판사 앞에 가서 자기의 체포 여부를 다투십시오. 국회 핑계 대지 마세요. 치사합니다. 치사해요. 그거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정말로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뭐 여기도 방금 뉴스는 윤미향 의원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좀 윤미향도 저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윤미향
저는 처음에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 사건 가지고 뭐 어쩌고 할 때 혹시 너무 서둘다가 와서 그 관리를 좀 잘못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무슨 집을 그 관리했던 어떤 여성 부장 갑자기 의문의 변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 있구나.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겠다는 어떤 사람이 꾸준히 저와 많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밝히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 접촉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은 했을 겁니다. 제가 그 사람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윤미향이가 그래도 뭐 위안부 문제 가지고 나름대로 뭐 여성 지도자로서 무엇을 하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결국 당하지 않습니까? 비극이에요, 저것도. 비극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논리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 제가 제목이 이재명에게 역사에 겸손하라 하는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혹시 보거나 아니면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참모들이 또 뭐라고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 이재명 시장하고 악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세히 봤어요. 저 사람 참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 이런 것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그렇게 막 무리를 하지 않아도, 자기, 입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 대단한 사람이 됐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해봤는데, 지금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멀리 갔지만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깨끗하게 양심선언 이 순간에 하세요. 그리고 무슨 국회 부결, 체포 동의안 부결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쓰려는 것을 생각하세요. 응? 역사에게 겸손하십시오. 역사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항상 재앙을 받습니다. 지금 재앙 받을 사람 많이 있어. 그러나 지금 이 새로운 역사의 여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나는 이재명이가 진짜로 한국 현대사에 이름을 날리는 정치인으로서 마지막에 자기 과오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적당하게 좀 감옥서 가고 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컴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놀랄만한 드라마가 한국 역사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미투 해가지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로 구질한 건 없어. 큰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권 주자처럼 좀 크게 놓으세요. 지금 앉아서 20일간 단식했다는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서 메시지 턱턱 발표하고 누워서 머리 염색 안 하고 딱 앉아가지고 지금 거기서 병상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우리 다 알아요. 그것이 쇼인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쇼맨십을 푸닥거리를 중단해 주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호소하고 권고합니다. 역사는 반성하는 사람에게 자유롭습니다. 반성하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지금 이래가지고 이 나라는 개판 흙탕물 됩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도 흙탕물 됩니다. 두고 보세요. 나는 그런 것을 보기를 원치를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다 비판을 꽝꽝 비판해요. 비판해야만 그 사람들 고치고 잘못한 거 뜯어 고치고 잘못한 사람 쫓겨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민주정치가 그런 거니까 막 하세요. 그러나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재명에게 많은 걸 걸던 사람에게도 현실적인 무슨 보상은 주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우리 보스가 막판에 적어도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자기 포부를 밝혔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씨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일 모레 추석에 이재명의 그 양심 선언이 추석 전국을 완전히 뒤엎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